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 하반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민간 기업 주도로 네 번째 발사에 도전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2030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운전 중에도 일부 검사를 진행하는 상시 검사 제도를 올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체코 원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APR-1000 표준 설계 인가 안전성 심사에 들어가고 미래 원자로 규제 기반도 선제적으로 마련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마치 쇼를 하듯 100건에 가까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여기에는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환자 스스로도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우울증을 스마트워치가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일반적인 생체 데이터에서 어떻게 우울증 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 건지 과학 일렬에서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올 하반기 민간 기업 주도로 네 번째 발사에 도전합니다. 누리호에 실리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함께 다목적 실용위성 6호, 7호 역시 올 하반기 발사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올해 업무 계획 발표에서 누리호의 4차 발사를 통해 우주수송 분야의 민간 주도 초석을 마련하고 2030년대 중반까지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재사용 발사체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예정된 3기의 위성 발사와 함께 천리안 5호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 기업용 위성 개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우주 소자, 부품의 검증용 위성 개발 로드맵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광범위한 우주 관측으로 3차원 우주지도 작성이 가능한 스피어 X를 나사와 공동 개발에 실증하고 세계 최초 L4 지점 태양권 우주 관측 사업 등 우주 탐사도 세계적으로 기획합니다. 우주청은 오는 5월 27일에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개최해 우주항공 문화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현재 세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 검사 제도를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세대 원전 도입을 위한 규제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고 원전 수출에 필요한 안전 규제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원전 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6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우선 원전 상시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안에 원전 이상 징후나 특이점이 발견되는 경우 실시하는 심층 검사 절차를 수립하는 등 효과를 높이는 검사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코에 수출하는 원전 APR-1000에 대한 표준 설계 인가 안전성 심사에 착수하고 내년 표준 설계 인가 신청을 목표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등 미래 원자로 규제 기반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방사선 피폭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사용 기관의 안전 관련 정보를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방사선 안전 관리자의 정기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100건에 가까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지자들이 운집한 실내 경기장 무대에서 행정명령에 줄줄이 서명하며 바이든 지우기에 속도를 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곧장 향한 곳은 워싱턴 시내에 있는 실내 경기장. 북극 한파로 취임식장이 의사당 내부로 바뀌면서 화면으로 취임식을 지켜본 지지자 2만여 명을 찾은 겁니다. 트럼프는 무대에 설치된 책상에서 마치 쇼를 하듯 행정명령 서류에 잇따라 서명했습니다.
Next item, as you announced in your speech, is a requirement that federal workers return to full-time in-person work immediately. Could you imagine Biden doing this?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서명을 마친 만년필은 열광하는 지지자들에게 던져졌습니다.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재가입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다시 탈퇴하는 등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바이든 지우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또 16 의회 폭동 사건 가담자를 인질이라고 표현하며 행정명령으로 즉각 사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ease our great hostages that didn't do, for the most part, they didn't do stuff wrong. 트럼프는 백악관으로 자리를 옮겨 행정명령 서명을 이어갔습니다. 취임식을 직접 관람하지 못한 시민들은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잠깐이라도 보기 위해 이렇게 긴 줄을 서서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응을 비판하며 이같이 조처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타 전 세계 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긴급히 요구된 개혁을 실행하지 않았으며 회원국의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1년 안에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하고 모든 재정적 기여를 중단하게 되는데 미국은 WHO의 가장 큰 재정 후원국으로 전체 기금의 약 18%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말기인 2020년 7월에도 이러한 점을 문제 삼아 WHO에서 탈퇴했지만 후임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2021년 1월 20일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취임식에서 주목받은 또 한 명의 주인공은 바로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자 2기 행정부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신설된 자문기구 수장을 맡은 머스크는 첫날부터 나치식 경례를 연상시키는 손동작으로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영토 확장 의지를 우주까지 넓혔습니다. 취임사에서 인류 처음으로 미국이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nto the stars, launching American astronauts to plant the stars and stripes on the planet Mars. 머스크는 자신의 핵심 사업인 화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자 엄지를 치켜 올리고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취임식 직후 인근 실내 행사장 지지자를 찾은 머스크는 화성에 깃발을 꽂는 흉내를 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It will be to have American astronauts plant the flag on another planet for the first time. 차분했던 트럼프와 달리 행사 내내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머스크는 연설 도중 나치식 경례를 연상시키는 동작으로 뒷말을 낳기도 했습니다. My heart goes out to you. 지난해 미 대선에서 최소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600억 원을 베팅한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입니다. 특히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된 정부효율부는 공동수장으로 내정됐던 비백 나와스와미가 사퇴하면서 머스크가 단독으로 이끌게 됐습니다.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된 머스크는 이미 국내외 경제와 외교 전반까지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최근엔 영국과 독일의 극우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서 내정 간섭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며 견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계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법무부 장관에게 틱톡에 대해 75일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 연기함으로써 해법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관련 성명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내게 미국 기업에 틱톡을 팔도록 하거나 서비스를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의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이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주택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집주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질로우에는 최근 LA 다운타운에 있는 방 3개짜리 신식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석 달 전보다 55% 오른 $8,500, 우리 돈 1,241만 원으로 게시됐습니다. LA 산불 사태 이후 임대료를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려는 사례가 잇따르자 당국은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하게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론 보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법정 기준인 10% 한도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재난 피해자들을 이용해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재처럼 시각 정보가 제한된 재난 상황에서도 드론을 이용해 3차원 공간 정보를 조종자가 느낄 수 있는 햅틱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오일권 유지환 교수 공동연구팀이 형상 기억 합금 와이어를 작동기로 사용해 가볍고 단순한 직교 메타 구조로 3차원 공간 정보를 촉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직교 방향 제어 웨어러블 햅틱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상하 좌우, 전진, 후진 등 공간 이동뿐만 아니라 전방 장애물 감지 시에도 독특한 햅틱 패턴을 전달하도록 설계해 주변 환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을 드론에 적용해 가상현실 환경에서 실증해 본 결과 건물에 불이 나서 연기로 앞이 안 보임에도 조종자는 촉각 피드백을 통해 위험 구역을 회피하고 구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 일열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박 기자 최근 아주 흥미로운 내용의 취재를 다녀오셨던데 우울증 증상을 스마트워치로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요? 네, 이 국내외 공동 연구진이 협업해서 이 스마트워치가 수집하는 생체 데이터를 이용해 우울증 증상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한 건데요. 아시다시피 보통 스마트워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심박수나 걸음수 같은 것을 측정해서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자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예. 이제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서서 우울증 관리와 같은 고차원적인 영역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예, 그렇군요. 기술이나 과학적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저 또한 이제 이번 취재를 통해서 이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예. 이 우울증은 지속적인 우울감이나 또 활동력 저하 상태가 오랜 시간 계속되는 쉽게 말해 마음의 병을 의미합니다. 국내 우울증 환자는 2022년 기준으로 이미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요. 이 해마다 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때 치료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증상조차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고요. 또 안다고 해도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깊은 우울감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폭식 장애 같은 2차 문제가 나타나서 스스로를 제어하기 너무 힘들어져서 직접 병원을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는 이 같은 환자의 특별한 노력 없이도 웨어러블 기기 하나로 우울증 진단부터 관리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의미가 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기술의 핵심 원리가 더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그 스마트워치 하나만으로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연구진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지표죠. 이 멜라토닌의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심박수 그리고 활동량과 같은 다양한 생리작용과 또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멜라토닌 농도에 교란이 생기면 오랜 시간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과 같은 수면 문제와 또 식욕 변화를 불러와서 궁극적으로 우울증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관련해서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농도는 우리가 언제 수면 상태에 돌입하는지 또 언제 잠에서 깨는지 매우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심 생체 시계의 상태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수치화시킨 디지털 바이오마커가 저희 이번 연구에서 호르몬 분비의 교란으로 인한 우울증 증상들의 심각한 정도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멜라토닌 생체 리듬 데이터를 얼마만큼의 교란이 있었는지를 분석을 해서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또 연구진은 이 알고리즘이 적용된 이 스마트워치를 미국 의사 800여 명, 또 인턴 과정에 있는 미국 의사 800여 명에게 착용하게 하고 중간중간 설문조사와 함께 우울증 여부를 파악했는데요. 예. 그 결과 총 6가지의 우울증 대표 증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연구진이 왜 실험 집단을 인턴 의사들로 삼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관련해서 현장에서 제가 직접 들은 설명을 덧붙여 보면 이 특성상 교대 근무로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졌고 또 의사라는 직업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다가 또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하다 보니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스트레스 요인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 예. 그래서 우울증 여부를 파악하기에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한다면 스스로 제어가 힘든 정신질환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이 특정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손목에 시계만 차고 있어도 이 심박수나 멜라토닌 호르몬 농도와 같은 이 몸속 데이터들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우리 뇌에 있는 생체 시계를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겁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인 분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증상을. 그런데 본인도 잘 몰라요. 저희가 개발한 이번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거를 자동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착용하기만 하면 되니까 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인 제약이 없어서 참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우울증 관리도 정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보편화가 된 건가요? 상용화가 된 건가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예. 이 연구진은 현재 소셜 리듬이라는 이름으로 우울증 예측 어플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 연구를 통해서 빠르면 오는 4월에는 일반 스마트워치에서도 해당 어플을 만나볼 수 있게 될 텐데요. 또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강박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우울증과 비슷한 다른 정신질환으로도 이 기술을 확대해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번 기술이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복털조개 연구를 통해 강력한 수중 접착력의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포스텍 황동수 교수 연구팀은 복털조개에서 발견된 N아세틸 글루코사민 기반의 고분자가 EGF 도메인에 가진 접착 단백질과 결합해 수중에서도 강력한 접착력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새로 발견한 복털조개의 접착 메커니즘은 기존의 수중 접착 원리와 달리 산화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홍합 단백질이나 거미 단백질보다 접착력이 3배 이상 우수했습니다. 홍합과 따개비 등 해양 생물은 습한 환경에서도 강력한 접착력을 발휘하는데 생존을 위한 중요한 수중 접착 메커니즘이지만 접착성 원인을 밝혀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강력한 수중 접착제와 의료용 생체 접착제 개발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한국인의 DNA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인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다수의 유전자 변이를 발굴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한국인 3명의 DNA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DNA 지도를 완성하고 DNA의 가장 끝부분을 보호하는 텔로미어 영역에 유전자 변이 19개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총 19개의 유전자 변이 가운데 8개는 한국인 3명 가운데 2명에게서 확인됐다며 이는 인류의 공통조상에서 이미 발생한 유전자 변이 정보가 화석처럼 한국인의 DNA에 남아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인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한 발짝 더 나아갔다며 희귀 유전 질환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2D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3D 홀로그램으로 만드는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D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3D로 만드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 기반의 디지털 홀로그래피 미디어 프로세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에 DDR 메모리 대신 고성능 HBM 메모리를 적용해 대량의 복소수 홀로그램 계산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고 최대 1초에 30번 화면을 나타내는 속도로 홀로그램 출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시간 홀로그래피 미디어 프로세서를 사용해 OTT 플랫폼, 유튜브 영상 등 컴퓨터 화면상의 모든 영상에서 지연 없이 입체감을 느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후폭풍에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내수가 위축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1.9%로 내다봤는데 이번에는 1.6에서 1.7%로 내려잡았습니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으로 불과 2달 사이에 성장률을 0.2%포인트 이상 낮춘 겁니다. 한은은 11월 경제 전망 이후 예상치 못한 계엄 사태가 터진 만큼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진단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유할 필요성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 전망치를 공식 발표하기 전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배경입니다. 이 계엄으로 인한 폴리티컬 리스크가 지금 경제에 주는 영향을 대해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드리는 거가 저는 한은에서는 저는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해서 좀 약간 이례적으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0.5%에서 0.2% 이하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성장률도 기존 2.2%를 밑도는 2에서 2.1%로 예상했습니다. 한은은 계엄이 촉발한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여객기 참사가 겹치면서 소비 등 내수가 흔들린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경제 심리 지수는 4년여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4, 4분기는 이렇게 이미 계엄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고 1, 4분기 이후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재정 정책을 어떻게 더 쓸 것인지 헌재 프로세스가 정상화될 것인지. 한은은 정부의 추경 등 경기 부양책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에 따라 다음 달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또 한 번 탈퇴했고 파리 기후변화협정도 탈퇴하게 됐습니다. 또 인공지능 위험성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조치는 취소했는데요. 취임 직후 빠른 속도로 정책을 바꾸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과학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